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도 눈길을 뚫고 식물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아베크라 네이처예요. 벌써 여러 판매 지점들이 생겼는데 저는 그중 아신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떠오르는 장미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지금 일본 장미들이 수입이 들어와서 장미 애호가들 사이에서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아직 장미 초보자라서 일본 장미의 특징은 잘 모르는데 사장님께서 일본 장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어요. 잠시 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장미뿐 아니라 다알리아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던 초대형 다알리아 구근을 판매한다고 해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다알리아 구근을 비롯해 여러 구근들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로사 오리엔티스 회사의 일본 장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사 오리엔티스 장미는 일본 사람들이 워낙 베란다 문화가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작게 크기도 하고요. 반복 계약성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여름에 보관할 곳이 없어서 그냥 창고 같은 곳에 비닐하우스 깜깜한 곳에 뒀는데도 꽃이 계속 피더라고요. 빛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판매가 된 게 작년이 처음이거든요. 작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소비자들이 키운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제가 그 전에 일본에서 이제 들여와서 먼저 키워봤을 그 경험으로 했을 때는 생각보다 반복 계약성 우수하고 좁은 베란다에서도 가능하고 대신에 비료를 조금 많이 필요로 해요. 화분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비료를 많이 줘야 꽃을 많이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더 빨리 자라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조금 신경 써서 해주고 하면.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이 기존의 그 오스틴 장미나 델바 장미, 기호 장미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장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제 주변에 엄청 많은데 향이 더 강하고, 그러니까 누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조금 기존 장미들과는 좀 다른 그런 좋은 향을 또 느낄 수 있다고. 제가 특히나 로벤이라는 장미가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서 약하게 폈길래 냄새를 맡아봤는데, 향을 맡아봤는데 기존의 향이랑은 전혀 다르요. 그래서 매니아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특성상 얘네는 막 덩쿨이라고 해서 2, 3m 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약간 컴팩트한.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얘네 걱정하시는 게 겨울에 월동을 걱정하시기는 하는데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지점에 본점에 심어 놓은 건 다 월동을 하긴 했거든요. 혹시 그 노즈 월동도 가능해요? 노즈 월동 했거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오스틴처럼 뭐 강하게 아예 감싸주지 않고 그런 건 아니고요. 왕교 두둑히 덮어주고 커피 바다가 조금 두껍잖아요. 커피 바다로 감쌌을 때 보온 채비는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러면 다 성공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 특성이 조금 달라요. 일본은 접 붙일 때 접목묘가 원래 추위에 약한 애를 접목해요. 그 찔레 자체가. 근데 지금 이 찔레들은 한국에 와서 다시 찔레 접을 한 거기 때문에 또 일본에 있는 애들이랑은 또 다를 수가 있구나.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감하신 분들은 좀 강하게 키워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그리고 최근 좀 겁이 나시는 분들은 신품종 위주로 키우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로사 오리엔티스 본사 자체도 조금 약한 아이들은 점점 판매를 금지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파리스라든가 헥토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 중단 얘기가 들어왔어요. 강한 애들만 판매가 되니까 그냥 취향에 맞게 이제 고르시면. 또 하나 그 로사 오리엔티스 자체의 그 정원 장미가 절화 장미로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꽃이 오래가고 단단하고 그렇다고 두껍거나 이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 오스틴하고 델바 뭐 이런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들이에요. 현재 로사 오리엔티스 장미는 40~50여 품종이 판매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가장 인기가 높은 품종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품종은 오브라는 이름의 장미입니다. 겉꽃잎은 분홍색이면서 안쪽은 살몬색을 띠어서 가장 인기가 높은 품종이라고 합니다. 품종에 상관없이 가격은 49,000원이고요. 대부분 뿌리들이 튼튼하게 내려서 온도만 따뜻한 곳이라면 바로 개화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장미는 로빈입니다.
이 품종도 인기가 많은데 장미 중에 이런 연한 주황빛을 가진 품종을 찾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색감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사진을 통해선 찐 색감을 느낄 순 없고 실제 꽃을 보신 분들은 진짜 감탄을 하신다고 해요. 이 품종은 샬리마입니다. 안쪽 꽃잎에 살짝 프릴감이 있어서 작약과 비슷한 느낌을 가져서 인기가 좋다고 해요. 거기다 겉꽃잎과 안꽃잎의 색감이 다르면서도 그라데이션이 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꽃의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역시 베란다에서 키우기에 적합해요. 크리드라는 이름을 가진 백색 장미입니다. 이 장미는 정말 장미의 전형으로 생겼는데요. 보통 흰 장미라고 해도 약간의 미색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 품종은 완전히 하얀 백색 꽃을 피워서 선호도가 높다고 해요. 진정한 백장미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품종입니다.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까미유입니다. 역시 사진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아름다운 연보라색을 가진 장미예요. 파스텔 톤의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꽃을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장님께서 가장 아쉬워하는 품종이에요. 메리 레녹스인데 일본 내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품종인데 아직 국내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다른 품종에 비해 선호도가 살짝 낮다고 해요. 꽃잎이 굉장히 많아서 만개했을 때 풍성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마음에 가장 쏙 들었던 품종이에요. 키르케입니다. 이건 안타깝게도 수량이 많지 않아서 구입을 못하실 수도 있다고 해요. 전 운 좋게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로사 오리엔티스 일본 장미 외에도 영국 장미, 프랑스 장미, 한국 장미도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 장미 중에 이 소녀라는 이름을 가진 장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품종은 전남대학교에 재직하시는 한태호 선생님께서 직접 육종하신 품종인데요. 위안부 할머니들께 헌정한 장미라고 해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장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이 장미를 널리 알려달라는 의미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 키워서 여러분들께 더 멋진 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구근 코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튤립을 비롯한 추식 구근들을 심지 못했는데요. 튤립 구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품종들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톤의 여리여리한 느낌의 품종들이 많아서 욕심이 조금 났지만 이미 홍천 정원은 땅이 얼어서 올해는 건너뛰려고 합니다. 가격은 10구에 7,000원에서 9,000원까지 있어요. 구근이 크고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옆에는 제가 내년 주력으로 키워볼 다알리아 구근입니다. 이 다알리아는 현재 한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 식물 중 하나예요. 그래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다알리아계 대부 김춘식 선생님께서 오래전부터 모아오신 품종들을 조직 배양을 통해 보급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품종이 있지는 않지만 내년 봄부터 다양한 다알리아들이 판매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하베스트 문나이트 구근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찾던 얼굴보다 큰 초대형의 다알리아예요. 꽃도 노란색이라서 내년 여름이 기대가 됩니다. 이날은 매장에서 다알리아 구근을 분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곧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선화도 몇 품종이 있었습니다. 노란색을 가진 수선화도 있었고 옆에는 백색 수선화 품종들이 보였어요. 퓨어 화이트와 왓치업이라는 이름의 수선화였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욕심이 났지만 역시 홍천 땅이 이미 얼어버리는 바람에 내년에 재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알리움, 기존에 키우던 기간티움 말고 글래디에이터가 있어서 이건 구입을 했어요. 기간티움과 비슷하게 큰 꽃을 피우지만 꽃대가 좀 더 짧고 잎이 일찍 시들지 않아서 깔끔한 모습이라고 해요. 이거는 진천 화단에 식재를 해볼 계획입니다. 구근 상태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렇게 오늘의 식물 쇼핑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겨울이지만 벌써 내년 봄을 준비하는 식물 집사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도 내년 봄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